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7강 시간에는 영작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시험에서 영작이 응용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단어 실력과 문법 실력을 통해서 영작을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영작하면은 생활 영어와 더불어서 영어권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영어권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해도 여러분 더 잘 맞출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위주로 해서 정리해 놓은 영작편 C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 뒤쪽에 있죠? 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문법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셔서 바로 알거나 나는 일상 써먹어 봤다. 그러면 뭐 좋죠. 네, 그렇지 않는 분이 많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을 보시면요. 자, 영작. 우리가 뭐 이 시간이 물론 어휘 시간이지만 어휘에서 제가 영작을 한 100개의 세트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 100개 이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100개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주요 테마를 딱 정리해 놓으면 다른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거기 제가 2개 써놨습니다. 괴롭혀드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for so long에 써놨는데요. 보통 괴롭혀드려 죄송합니다가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죄송합니다는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to have pp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요거 알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올까요? to 부정사, 단순 부정. 이른바 얘를 단순 부정사라고 얘를 완료 부정사라 칭합니다. 여러분 얘는 어디에 나와? 부정사의 시제 파트에 나오게 됩니다. 부정사의 시제. 즉 일반 시제를 응용한 파트가 부정사의 시제편입니다. 자, 부정사의 시제에서 완료 부정사라 왜 칭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부정사, have 플러스 pp가 완료형입니다. 합쳐서 완료 부정사라 칭했고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정사, 즉 일반 단순 부정사라고 칭하게 됩니다. 완료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이라는 말을 쓴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완료 분사도 있어요. 근데 그는 특별히 이걸 의식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세한 그런 부정사 일반론에 대해서는 우리 문법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얘가 영작에서만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실례합니다. 이런 정도의 감각이 I'm sorry to bother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you. 그럼 여러분 이 bother란 단어는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괴롭히다, 방해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bother의 동의어를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건 내 단어 시간에 이제 공부를 또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하고요. 얘하고 어떻게 다르겠느냐? bothered. 얘하고 어떻게 다르겠느냐 뜻입니다. 응? 자, 우리가 무슨 작업장에 갔습니다. 누가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자, 실례하겠습니다. 직역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인사말을 직역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굿모닝을 좋은 아침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냥 굿모닝은 굿모닝일 뿐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당신을 괴롭혀 드리겠습니다의 감각이잖아요. 만약에 직역해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좀 실례하겠습니다. 방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말이죠. 만약에 인터뷰를 했다거나 뭐 거기서 취재를 하러 갔다면 이미 bother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료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나 올라면 이 정도 알으려면요. 이미 완료 부정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료 부정사란 건 나는 뭐냐 진짜 알고 싶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seems that 만약에 he is rich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만큼은 그냥 단문이겠죠. He is rich. 그는 부자입니다. 근데 여기다 is same status를 붙이니까 어떤 해석이 돼요? 그는 부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이는 단정적으로 그는 부자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얘를 붙이니까 부자인 것 같다가 됩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그랬더니 얘를 복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복문이 뭘까요? 그러면 이건 영어를 처음 배우는 날 단문이 뭔지 복문이 뭔지 뭐 혼합문은 뭐 2개 혼합시킨 거죠.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중문이 뭔지 이런 거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주절과 종속절로 이렇게 돼 있더라 뜻입니다. 아, 복문이 뭐라고요? 주절 플러스 종속절로 되어 있는 문장이죠. 아,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2개의 문장이 주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 동사가 2개 있는데 말이죠. 이게 대등 접속사 내지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면 그는 중문이라 칭하게 됩니다. 중자가 거듭할 중자입니다. 되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이 문장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우리 공문은 항상 이런 스타일입니다. 요새는 편입도 말이죠. 일부 학교에서는 공문과 비슷하게 시험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뭐 영어 시험이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같은 영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단어의 난이도가 좀 다르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퀄이라는 얘기는 해석이 같다는 얘기고요. 해석이 같다. 그러면 어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복문을 단문으로 고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절의 시제가 절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주절의 시제가 현재잖아요. 종속절 시제가 현재입니다. 이렇게 시제가 동시에 복문에서 같으면 그는 단문으로 고칠 때 뭐가 등장한다고요? 단순 부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순 부정사를 하면 시제가 복문에서 주절과 종속절 시제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완료 부정사라 칭하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 시제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르다는 얘기는 뭘까? 얘가 이 정도 되면 다른 거겠죠. 시제에서 시제 일반론을 공부하시면 이거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다.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대신에 has been 이래도 같습니다.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한 시제 앞서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복문을 단문으로 고칠 때 he seems to 부정사는 seem 다음에 ing 안 나오잖아요. he seems to 자, 동사원이 뭐겠습니까? 이 동사 be rich 이렇게 되어서 얘를 이른바 단순 부정사라 칭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해석이 똑같아요. 그는 부자인 것 같답니다. 자, 근데 이제 얘 대신에 한 시제 앞선 과거나 현재 완료로 썼습니다. 그러면 얘만 바뀌어질 텐데 얘가 뭘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완료 부정사. 왜? 시제가 다르다. 주절과 종속절 시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to have been입니다. 이른바 얘를 완료 부정사로 칭하고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 그는 부자인 것 같다. 얘는 부자였던 것 같다. 왕년에 부자였던 것 같다 뜻입니다. 지금 신뢰하겠다고요. 지금 폐를 끼치겠다고요. 이미 끼쳤다고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얘는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오래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kept you waited가 아닙니다. kept you waited 아니고 waiting so long입니다. to have kept가 완료 부정사라고요. 이미 기다리게 했다고요. 기다리게 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완료 부정사의 개념을 모르시면 바로 여러분 완료 부정사, 부정사 시제편, 시제의 응용편을 찾아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알면은 이제 완료 동명사 아는 건 정말 일도 아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완료 동명사는 생김새가 having pp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순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사원형 플러스 ing가 동명사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입니다. 혹시 동사원형 플러스 ing는 현재 분사인데요.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동명사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명사란 말은 어떻게 됐다고요? 동명사란 말은요. 여기다 쓸게요. 동명사라고 칭할 때 얘는
제런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런드 하면은 미국인도 압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만 사는 친구들은 제런드라 하면 아니 동명사라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제런드를 동명사라고 번역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책 문법책에도 제런드 동명사 한자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발음만 우리하고 다르죠. 읽는 발음만 다릅니다. 자, 그럼 동명사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한자적 의미가 있을 테니까 이걸 한글로 써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동사 원형 플러스 ing가 그럼 현재 분사와 똑같은데 그래 똑같다. 그 구성이 똑같잖아요.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자, 동사 원형 플러스 ing인데 얘가 명사 기능하니까 그를 동명사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분사는 뭔데요? 그래 너 분사의 기능이 뭐냐? 분사 기능이 뭘까요? 형용사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럼 형용사가 무슨 기능 하는데요? 그래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어로 쓰이기도 하더라. 명사 수식하는 것을 이른바 한정 또는 제한용법이라 하고요. 보어로 쓰이는 것을 서술용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사를 공부할 때 동명사와의 개념, 즉 동명사가 되게 먼저 강의를 하니까 동명사 때 분사와의 현재 분사와의 구별을 딱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왜 배워야 되냐? 뭐하러 구별을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 배울지 모릅니다.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저희는 접했으니까요. 그때 동명사는 현재 분사는 이런 걸 따로따로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의 일치로 나오죠. 수의 일치. 그 개념을 이해했나요? 수의 일치로 나온다는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일치는 많이 중요한데 이 한마디 이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eading a book is good to us. 보세요. 자,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가 이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독서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명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가 명사 기능해서 해석이 겉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요. 자, 만약에 reading a book이 아니라 reading books라고 되면 이게 복수라면 얘가 a로 바뀌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얘가 주어니까. 그럼 명사 기능이란 건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4번은 거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괴롭혀드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머지않아 한국은 육자회담을 개최할 거다. 시험 너무 잘 나왔던 거예요. 머지않아 한국은 여러분 쉬운 시험에서는 문장이 짧아. 옛날 경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은 월드컵을 주최할 거다. 기본 용어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머지않아 봄이 올 거다. 머지않아 버스가 올 거다. 머지않아 그녀가 올 거다. 되겠어요? 요새는 육자회담 그런 거니까 머지않아 육자회담이 개최될 거다. 또는 재개될 거다. 재개란 단어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resume. 얘는 begin.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again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재개는 뭘까? 재개. resumption 씁니다. resumption. 이렇게 사용합니다. 재개. 육자회담의 재개, 만약에 헤럴드에 영자신문에 사설에 나왔습니다.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육자회담의 재개. 육자입니다. 여러분 파티란 단어가 진짜 파티가 있죠. 그 다음에 당, 무슨 당의 뜻이 있죠. 세 번째 당사자의 뜻이 있습니다. 6 당사자의 우리 주변국. 자, 육자회담 이거입니다. 이것에 재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머지않아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 영작을 꼭 대비하셔야 되고요. 영작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다음 중 어법상 틀림을 고르시오 할 때 이거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중 틀린 부분 찾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편입에 뭐 심지어 세종대 같은 데는 말이죠. 80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문제가 80문제인데 영작도 뭐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법적인 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편입은 40에서 50문제 나오고 좀 많은 데는 80문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20문제, 그렇죠? 국회 25문제, 법원직 25문제, 경찰 20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 문제에서 머지않아 뭐뭐 할 거다 이 문장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온다. 꼭 영작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it will not belong before가 하나의 중요한 구문입니다. it will not belong before 이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입에 딱 달고 있어야 돼요. it will not belong before는 그냥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it will not belong before를 이미 알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포인트. 여기에 현재 시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시제 문제이기도 한 거죠. 시제. 뭐라고요? 현재 시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 여러분, 입법고시,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전에, 지금 공인영어 되기 전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벌써 깁니다. 길죠? 근데 똑같아. 오지선다행이죠. 그쪽에서는요. 자, 어떻게 찾아요? it will not belong before 현재 시제에 있는 걸 딱 고르는 거예요. 먼저. 바로바로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영어 수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봄이 온다. 머지않아 봄이 올 거다. 지금 뭐 봄이 왔죠? 오고 있지 뭐. 오고 있거나 지금 왔거나 그렇습니다. 자, it will not belong before spring will come이 아니라니까요. spring will come이 아니라 spring comes입니다. 버스가 올 거야. 머지않아 곧 버스가 올 거야. 그러면 it will not belong before birds will come이 아니라 birds comes가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it will not belong before 이 문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되겠나요? 이 표현. 섹스 파티 톡스 우리 뭐 이렇게 좀 해놨지만 그렇습니다. 뭐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머지않아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바른 영작. 좀 길죠? 여러분 뭐 이걸 주관식을 쓰라고 안 하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will not belong before. it will not belong before career. 찾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역할을 하다 단어가 뭐겠습니까? 역할을 하다. play a role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현재 시제 나온 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role인데 여러분 중추적이라는 단어는 뭘 많이 쓰냐면요. crucial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잘 모르면 important죠. 그렇죠. crucial. play a role이 역할을 하답니다. play part도 됩니다. play a part, play a role 다 같이 쓰죠. 자, crucial role이 중추적 역할입니다. 끝났어요. 여기 끝났어요. 근데 이 문장 지문을 5개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 힘들었어요. 어떤 건 will도 나오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 뒤쪽을 바꿨어요. in the international 어때요? 국제사회 이 사회에서 바꿨더라고요. 이거 쓸래? 이거 할래? 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거겠습니까? 외시, 행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한국은 머지않아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답이 이쪽입니다. 국제사회는 여러분 복수로 쓸 것 같잖아요. 근데 국제사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타당합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타당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 it will not belong before 이거는 현재 시제를 쓰는구나.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듭니다. before lo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얘 자체가 머지않아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안 나오겠죠. 근데 얘하고 같은 게 나옵니다. 어떻게? 문장 전환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before long의 포인트는 다음에 그냥 이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 long spring 그냥 will come이겠죠. 시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봄이 올 거라고요. 됐나요? 여기서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잖아요. 자, it will not be long before 이렇게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꼭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과거에 대한 유감, 원망,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관련된 단어들을 쭉 문장을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조동사에서 정말 많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래 지금 문법적인 걸 터치하고 있지만 사실 영작인데 영작은 사실 문법 알면 되고 또 단어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이렇게 여기 잠깐 비워놓고요. have attended the meeting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attend는 참석하다입니다. 여러분, attend는 참석하다 의미일 때 전치사와 함께 안 씁니다. I attended at the party last night 이런 표현 안 쓴다니까요. I attended the party 이렇게 나간다고요. 됐나요? 자, attend는 명사로 attendance란 명사가 있습니다. 물론 attend의 명사가 attention은 없나요? 있죠. 그때는 pay attention to에서 무엇에 주목하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다 뜻이죠. 자,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네가 그 미팅에, 그가 말이죠. 그 미팅에,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한꺼번에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자,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요? cannot have pp는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료가 아닙니다.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cannot have pp입니다. pp는 분사, 과거 분사잖아요. pp, past participle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he cannot have attended meeting. 해석 어떻게? 그가 회의에 참석했을 리가 없답니다.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를 해볼게요. must를 써볼게요. 무슨 말이야? must have pp.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래? 그 말입니다. 해석. 그가 그 회의에 참석했었음에 틀림없다. 분석했어요. 뭐라고 분석했냐면 웬만한 그 기본 영어 같은 게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가 회의에 참석했었음에 틀림없다. 얘는 뭐라고 분석했을까요?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적 추측이다. 회의에 참석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것도 많이 중요한데요. 메일을 먼저 써도 됩니다. 자, should pp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should pp. 얘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유감, 원망, 소망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걸. 참석하지 않았던 게 유감이다. 그거 문장 전환의 시험에 나옵니다. It's a pity that 됐냐가 유감스럽다. He didn't attend the meeting. 그가 회의에 못 참석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루지 못한 유감, 원망, 소망인데 이 친구 소개하면 얘 아닙니까? ought to have pp. 과거에 이루지 못한 유감, 원망, 소망입니다. ought to have pp. 괜찮아요? ought to have pp. 친구예요. 그럼 이것의 부정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부정. 여기다 not을 붙이게 됩니다. 얘는 여기다 not을 붙이게 됩니다. 자, 많이 중요한 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이 중에 얘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동안 쭉 나왔댔습니다. need not have pp. 얘는 이렇게 번역하죠. 그가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는데 알 수 있나요? 괜히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가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쓸데없이 참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may를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He may have attended the meeting. He may have attended the meeting. 무슨 말? 그가 회의에 참석했을지도 몰라. 분석 어떻게 해요? 과거에 대한 막연한 추측. 과거에 대한 막연한 추측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 중에 시험에 잘 등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하고 이해입니다. 수능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수능에서 문법 틀린 부분 찾기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문제 제끼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문법을 따로 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무원 되려 할 때 노량진 와서 배우거나 동영상 배우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체계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거 다 아는데도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약 50시간 내외면 충분히 극복합니다. 단어는 50시간 갖고는 안 되죠. 꾸준히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말도 단어 50시간 정도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시험은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작년에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거야.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last year. CDO PP입니다. 여러분 이 5개를 딱 정리 안 해놓으시면 참 많이 고생합니다. 자, 조동사에 흩어져 있는 거를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영작으로 응용되기도 하고 독해에 응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단어의 문제는 그닥 아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잖아. 아무리 뭐뭐를 지나치지 않다 영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게 문장 전환이 참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영작 시험의 대표 선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한 9급 정도 수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러분 요소에 영작에 나오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작을 한 문장을 딱 주어지고요. 한국말을 주어지고 밑에서 찾으라는 스타일로 나오는가 하면 이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1번 영작, 2번 영작, 3번 영작, 4번 영작 이렇게 해서 그중에 틀린 거 하나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5개의 문장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 요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길게 나오기도 합니다. 길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게 나오는 스타일이 이거죠. 약간 길게 나온 게 이런 겁니다. 7급에 나왔던가요? 아마 그런데요. 우리는 커피숍에 가서 그 문제를 마음껏 토론했다에 바른 영작은 그러면 거기 포인트가 딱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커피숍 갔던 어디 갔던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핵심이 담겨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 다시요. 우리는 그 커피숍에 가서 그 문제를 마음껏 토론했다에 바른 영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영작 잠깐 해보고 요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무슨 포인트가 담겨 있더냐 거기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머릿속에 한번 구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뭐 영작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거 보고 알아내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enter란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discuss란 단어입니다. 이 문장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통 저는 그 문법 강의 때는 3형식 제1장의 동사에서 제1장에서 3형식 때 강의를 하는 파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커피숍에 가서 we entered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into the coffee shop and discussed about the matter 마음껏 단어 알면 좋겠죠. To our satisfaction입니다. To our satisfaction.
자,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잘 보세요. 이건 지금 틀렸죠? 틀린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자,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 into 쓰면 안 되겠구나. 근데 쓰고 싶다는 얘기지.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into를 쓰는가 보다. 그럼 정령에 enter into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자, enter into business입니다. 얘는 사업을 시작하답니다. begin의 개념이라고요. teaching이 뭘까요? 교직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번역해? 교직에 입문하다.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건 말이죠. enter를 씁니다. 그리고 입구를 영어로 entrance라고 하면 entrance 이렇게 말해요. enter가 아니고 entrance라고 하죠.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빼야 되고요. discuss는 무엇을 논의하다의 뜻인데요. s를 잘못 하나 빼먹으면 원반입니다. discuss가요. 근데 얘는 포인트가 이 다음에 about을 쓰고 싶다는 거죠.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뜻이니까 야 about 쓰고 싶습니다. 전치사 X. 전치사를 포함하지 않는, 동반하지 않는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고 싶어도 얘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discuss the matter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수거입니다. to 소유격 satisfa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뭐라고요? 실컷 마음껏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죠. 이 정도가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와 거의 비슷한 게 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본서에다가 많이 문장을 집어넣어서 행시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영작을 대비할 때 이런 게 참 많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법적인 사항, 그 다음에 단어. 근데 단어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뭐세 여러분 지난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영작의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 녀석을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바른 영작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뭐뭐를 지나치지 않아요. 괜찮은 포인트가 뭐냐면 cannot to야. 그렇죠? 그러니까 cannot to 용법만 딱 알고 있어도 답을 그냥 맞히게 돼 있었고 이게 다양하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험에서는 이 cannot to 용법이 그대로 답이었습니다. We cannot praise him. Praise him.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그 정직한 애라고 나왔는데 그냥 그라고 하겠습니다. The honest boy인데 him. Too much. 이게 답이었댔어요. 너무 간단하죠? 이 정도가 한 2004, 5년도 그때 수준입니다. cannot to입니다. 우리가 그 녀석을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cannot to가 아무리 뭐뭐를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교재는 we cannot estimate the importance of health to match. 건강의 중요성을 건강의 중요성이 그잖아요. 그냥 목적어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강조를 지나치지 않다고요. 이게 estimate는 평가하다입니다. emphasize도 괜찮죠. emphasize 그것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이 문장이 다양하게 변화하기는 합니다. 요거 하나 잘 또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cannot to 아무리 뭐뭐를 지나치지 않다. 국어학자들은 흔히 cannot to 용법, 즉 아무리 뭐뭐를 지나치지 않다를 쓰지 말라 그럽니다. 너무 용어식 표현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 한국말 좀 좋은 거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소개시켜 주다 틀리죠?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매우 못마다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뭐 매우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널리 쓰고 있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헤드베러 아까 지난 시간에 헤드베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헤드베러 옛날 나왔던 거 소개 한번 잠깐 해볼게요. 옛날 나왔던 거. 너는 you had better. 여기 만약에 to smoke anymore. 보겠습니까? 그럼 너는 헤드베러가 뭐뭐 하는 편이 좋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너는 더 이상 담배를 피는 게 좋아. 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으로 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이 문장은 뭐가 틀렸을까요? 느낌이 딱 와야 되죠. 다음 중 어법상 틀림을 고르시오가 잘 나오는 건데 우리는 얘를 그냥 영작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 동의어가 may as well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do well to라 그랬습니다. do well to.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to를 빼먹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이게 답이었댔습니다. 자, 이 문장의 포인트는 명색이 얘가 조동사라는 사실이죠. 조동사. 그럼 조동사를 어쩌다는 겁니까?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조동사인데.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이게 조동사고 이게 투부정사면 동사가 없잖아요. 문장 자체 불성립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장을 부정으로 만들려면 조동사의 부정은 그 앞에 not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not을 붙이는데 You had better not smoke anymore인데 옛날 시험에서는 You had better not to smoke X 그렇잖아요. 같은 논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You had not better X 조동사입니다. 세트입니다. had better가. 그 다음에 이거 가능할까요? You didn't have better. You didn't have better. X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시면 You had better 이렇게 fix your car. fix your car. 이런 거 곤란하다 그 말이지. 근데 정녕 이건 된다고요. 네가 네 차를 수리하는 게 좋겠어는 된다고요. 근데 네가 네 차를 수리 받는 게 좋겠어. 우리 그런 어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 너 카센터에 가서 수리 받는 게 좋겠어. 그래, 점검 받는 건 좋다는 말을 쓰지만 수리 받는다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어쨌든 카센터 거라지나 오토모빌 센터나 에서 점검 받거나 수리 받을 때 이런 표현은 당연히 안 맞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You had better have 목적 PP를 써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Have your car fixed 이렇게. 또는 get your car fixed.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뭐 하는 편이 좋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fix는 고치다 뜻이면 repair라 의미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have 목적 PP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개 있다고 그랬죠. have 목적 PP, get 목적 PP, have 목적 동사원형, get 목적 투부정사. 근데 시험에는 get 목적 투부정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왜? 그 get이 준사역동사거든요.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가 뭐야? 사역동사 회원이 아니라고요. 즉 let, make, have가 사역동사인데 그 회원이 아니지만 의미는 같이 쓰여서 준사역동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문법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작도 이렇게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영 다른 거 뭐 그냥 아무 시험과 관련 없는 건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구급 분야에서는 선관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선관위가 지금은 같이 이렇게 4월에 보지만 막 때로는 가을에 본 적도 있어요. 그때 1번, 2번 막 영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 이렇게 패턴, 그 문법적인 사항을 딱 알고 있으면 근데 거기다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단어는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에서 단어가 그닥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작에서는. 그래서 우리 책 파트에 있기 때문에 잠깐 영작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거 몇 개 테마가 되지는 않지만 이거를 응용하면은 여러분 한 문제 또 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